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영상을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보시던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다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봐라 라고 한다면 사면초가 이 말이 가장 적절치 않을까 싶습니다. 여권 할 거 없이 법무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사방팔방으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우리가 좀 근본적으로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저렇게 저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못살게 구는 것일까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도대체 저들에게 어떤 위험을 가할 수 있는지, 저들에게 왜 도대체 윤석열 검찰총장이 위험한 존재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추미애 장관은 최근까지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압박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내 말 들었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했는데요. 현재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은 크게 두 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채널A랑 검찰 사이의 유착관계에 대한 의혹이죠. 실제로 최근에 해당 사건에 연관이 돼 있는 한동훈 검사장은 좌천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한 가지는 한명수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죠. 해당 사건은 검찰총장이 사건을 이미 배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장을 대상으로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했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역사상 두 번째이자 1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명숙 사건은 정말로 저들이 한명숙 사건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한명숙 씨를 위해 가지고 이거를 파헤쳐야 된다 라기보다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계획적으로 예전부터 차근차근 진행을 해왔죠. 처음에는 일단 언론에서 나섰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송을 내보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만호 씨의 옥중 편지를 공개하기도 했는데 그 내용은 이미 실제로 재판에서 다 다뤄졌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저런 식으로 판을 까니까 바로 여당이 반응하지 않았습니까? 강압적인 수사였다라고 하면서 한명숙 씨 사건에 대해 가지고 여당이 나서가지고 논란을 또 키웠죠. 이미 재판 과정에서 다 다뤄졌던 그 문서를 다시 한번 재조명을 시켜가지고 언론이 판을 깔고 그거를 받아가지고 여당이 논란을 만들어낸다.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 봤을 때 해당 지금 과정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진중권 교수도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명숙을 살리려고 뭔 짓거리들을 지금 하는 것이냐, 작심 비판하지 않았었습니까? 여당은 지금 굉장히 조직적으로, 굉장히 계획적으로, 그리고 또 치열하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최근에 지금 압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가 채널A랑 검찰 둘 사이에 유착관계가 있었다라는 의혹,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가 한명숙 씨 사건에 대해 가지고 부당한 수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의혹, 그 두 가지를 통해 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고 있는데 두 가지가 공통점이 있어요. 다 어떻습니까? 누가 일단 먼저 나서죠? 언론이 일단 먼저 나서요. 언론이 나서가지고 판을 깔아놓습니다. 막 논란을 그렇게 이제 부추겨 놓습니다. 그리고 그 논란을 통해 가지고 여당이 나서가지고 조치를 취하는, 다 지금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고 난 다음에 더 지금 이게 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한동훈 검사장은 녹취록에 이름이 나왔다라는 이름만으로 지금 좌천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고, 추미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놓고 지금 한명숙 사건에 대해서 계속해가지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이 생기는 게 뭐냐? 왜 이렇게 난리냐 이거죠.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필사적으로 지금 온 정신이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에 다 쏠려 있는 것 같아요. 왜 저렇게 필사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쫓으려고 애를 쓰는 것일까? 이유가 간단한 것입니다. 저들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존재 자체가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위협의 가장 핵심이 바로 뭐냐? 라임 사태입니다. 라임 사태라는 것은 뭐냐? 국내 최대 헤지펀드인 라임자산운용이 환매 중단을 선언한 데 이어서 폰지 사기, 수익률 조작, 불안전 판매 등의 불법 행위에 연루됐다라는 의혹이죠. 결국에 그 환매 중단이라는 것은 뭡니까? 투자자가 투자한 자산을 회수하려고 해도 돈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해 금액이 지금 1조 6천억대로 추산이 되고 있고, 회수 가능한 금액도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봤을 때 같은 경우는 그냥 또 하나의 금융사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 라임 사태 자체가 지금 여당이 생각했을 때 굉장히 위협이 되는 요소인 이유가 뭐냐? 저 사태 자체가 지금 정치권과도 연관이 돼 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는 지금 금융감독원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계속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희대의 사기에 대해서 수개월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거를 방치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 나왔던 얘기가 뭔가 정부의 윗선과도 이게 지금 연결이 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죠. 그리고 실제로 이 사태와 연관이 돼 있는 청와대 행정관이 나타났었죠. 바로 청와대 전 행정관인 김모 씨인데요.
김모 씨는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체포가 됐습니다. 체포가 되고 난 다음에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죠. 잘 나가는 친구의 호의를 거절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자신과 관련되는 의혹의 일부를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1조 6천억대 가까이 되는 정말 희대의 사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라임 사태와 금융감독원 그리고 청와대 전 행정관 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첫 번째 고리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고리가 있는데 그 두 번째 고리는 또 법무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라임 사태와 관련된 핵심적인 인물이 이종필 부사장인데요. 해외로 도피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종필이가 해외로 도피를 할 수 있었던 배경이 출국 정지가 해제가 됐기 때문인데 그 날짜가 묘합니다. 출국 정지가 지금 해제된 일자가 언제입니까? 2019년도 10월 14일이죠. 저게 왜 묘하냐? 바로 저날이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를 했던 날짜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종필 씨가 해외로 도피하는 데 있어가지고 출국 정지가 해제가 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데 그 배경에 조국 전 장관이 있었던 건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쏟아져 나왔던 것입니다. 사퇴를 하기 마지막에 그 이제 출국 정지를 해제를 시켜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퇴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의혹이 나왔던 것이죠. 해당 내용에 대해서 법무부는 당연히 정상적인 절차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임 사태와 법무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의혹이 나왔죠.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법무부가 라임 사태에 대한 검사 추가 파견을 불승인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갑자기 입장을 확 바꿉니다. 다시 추가 파견해주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죠. 뿐만 아니라 라임 사태를 수사하고 있었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추미애 장관이 들어서면서 7년 만에 없어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라임 사태와 그 다음에 청와대 전 행정관도 연결성이 있는데 법무부도 마찬가지로 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종필 부사장이 해외로 도피할 수 있었던 배경을 제공했던 거 아니냐 뿐만 아니라 수사를 조금 차질을 비켜하기 위해 가지고 합동수사단을 폐지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의혹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명의 인물이 있는데 그 또 한 명의 인물과 여당 관계자들이 또 연결이 되게 됩니다. 자, 라임 사태의 몸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김봉현 대표인데요. 김봉현 대표도 마찬가지로 해외로 도피하고 있었다가 결국엔 체포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바로 이 김봉현 대표와 여당 의원들이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런 의혹이 제시가 된 건데요.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6월 17일 날 단독 보도가 나온 것인데 여당 소속인 지역구 A 의원과 비례대표 B 의원, 지난 총선에서 낙선한 여당 후보자 C씨 등 여권 관계자들이 김 전 회장이 빌려놓은 필리핀 클락의 리조트에서 3박 4일 동안 머물며 여행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다 보니까 라임 사태가 현재 지금 문재인 정권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엄청난 지금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무슨 청와대 전 행정관도 지금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당연히 그렇다면 그 윗선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는 법무부도 마찬가지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현 여당 의원들, 비례대표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렇다 보니까 라임 사태가 제대로 터진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와르르 그냥 문재인 정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의 핵심적인 키맨이 바로 누구다?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라임 구명 의혹이 사면 초과에 빠진 윤석열의 마지막 히든카드가 되나? 검찰에서는 지금 다음과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및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수사팀이 김 회장 정관계 로비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팩트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거론된 부분은 격가지에 불과하다라는 전언입니다. 이름이 오르내린 정치인 중에 현 정권 실세는 없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진짜는 따로 있지만 아직 공개할 단계는 아니라는 메시지라고 보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도대체 여당이 완전히 지금 완전 총공세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계속해가지고 여론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고 녹취록에 이름이 등장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좌천을 시킨다? 말이 안 되죠. 역사의 길이 남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지금 밀어붙이고 있어요. 계속해가지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도 지금 마찬가지로 완전히 당적인 차원에서 계속해가지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간단한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가장 핵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태, 라임 사태, 그 사태에 대한 그 면목이 다 드러나게 된다면은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정말 필사적인 각오로 윤석열 총장을 맡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이제 대권까지도 얼마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 현재 지금 야당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카드는 딱 한 가지, 라임 사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라임 사태를 쥐고 있는 인물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지금 현실적인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